자, 공소시효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다 완성이 됐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공소시효를 예를 들면 이거 5년이라고 해보죠. 5년 지나서 잘 숨어 다녀서 공소시효가 완성됐습니다. 공소 제기 없이 잘 숨어 다녔어요.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이제 이 이후에 공소 제기는 공소시효 완성된 것으로 기각 대상이 되는 건데 이 공소시효 완성 이후에 이 5년을 예를 들면 뭐 10년으로 한다. 아니면 어느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라는 것으로 후에 법률을 만들어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을 진정한 소급, 진정소급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되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됐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자,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이게 중요한 사건이죠. 이 사건을 보시겠습니다. 진정소급,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자, 그 사건이에요. 전두환, 노태우 이 두 사람 79년 12 그리고 80년 5.18이요. 5.18. 이 사건이 이제 군사 병력 통해서 뭐 군사 반란죄라든지 내란죄, 뭐 내란 목적 살인죄 이런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건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범죄의 공소시효를 계산해 보니까 94년 12월에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95년 공소시효가 이제 완성된 다음이죠. 완성된 후인 95년 12월에 요 법을 만드는 거예요. 5.18 민주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자, 이때 이제 전두환 노태우 다음에 문민정부가 들어서죠. 김영삼 대통령 들어와서 얘네들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드세지죠. 그러면서 전국민 서명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95년 12월에 공소시효 완성된 다음인 95년 12월에 이 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너네들의 공소시효는 93년 2월까지 정지된다. 이 법에서 93년 2월에 너네들의 공소시효 정지돼라는 법을 만든 거예요. 93년 2월이 노태우의 임기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대통령일 때는 공소 제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었냐. 그러니까 너네들이 대통령 할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라는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뭡니까?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죠. 완성된 다음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라는 특별법을 만든 거죠. 이 특별법을 적용하는 게 공소시효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라서 진정소급인 거죠. 그래서 이게 되느냐.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는 이 법이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한다. 위헌이라고 주장을 했겠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판단을 했는지, 자, 이건 대법원 판례고 헌법재판소 결정부터 보시죠. 형벌 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 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지 얼마 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12조 1항, 13조 1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즉 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소급표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럼 언제 가능하냐? 예외적으로 가능한 때가 언제냐? 그 다음을 보시죠. 그런 진정한 소급 입법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즉 전대현 노태우 너네 처벌할 공익적 필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너네들 처벌받지 않으리라는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는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개인의 신뢰 이익을 관철하는 게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예외적인 경우는 언제냐?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너네들 그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잖아. 소급해서 처벌할 수 있어 라고 국민이 예상할 수 있었거나 아니죠.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전두환 노태우 너네 그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소급 입법으로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었어? 소급 입법으로도 처벌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잖아 라는 거죠. 예상할 수 있었거나 또 전두환 노태우 너네들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그 보호할 만한 처벌되지 않을 거다라는 그 신뢰 이익이 적은 경우, 또 소급 입법에 의해 너네들 소급해서 처벌하더라도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또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전두환 노태우 너네 처벌받지 않으리라는 그 신뢰를 보호하는 것보다 거기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그런 진정 소급 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진정 소급 입법이 허용된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제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뭔지, 또 피고인들의 신뢰보호 요청이 큰지 이런 거를 비교 형량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반란 행위 및 내란 행위자들은 우리 헌법 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민주주의가 장기간 후퇴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많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침해됐다. 전 국민의 자유가 장기간 억압되는 등 국민에게 끼친 고통과 해악이 너무도 심대하여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이익은 단순한 법률적 차원의 이익이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적 법익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처벌받지 않으리라 그 믿는 그 신뢰의 이익은 기본권적 법익이 아니야. 사소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집권 과정에서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범한 자들을 응징하여 정의를 회복하여 왜곡된 우리 헌정사의 흐름을 바로잡아야 할 뿐만 아니라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다. 이 얘기예요. 앞으로는 우리 헌정사에 다시는 그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한 헌정사적 이정표를 마련해야 할 공익적 필요는 매우 중대한 반면 이 사건 반란 행위자들 군사반란죄나 내란죄의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 지위에 대한 신뢰 이익이 보호받을 가치가 별로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 이 행위자들의 신뢰 이익이나 법적 안정성을 물리치고도 남을 만한 월등히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 5.18 특별법은요. 따라서 이 법률 조항이 5.18 특별법이 행위자들의 공소시효 완성에 따르는 법적 지위를 소급적으로 박탈하고 그들에 대한 형사소출을 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그 합헌성 인정에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이 법조항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 즉 5.18 특별법은 합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합헌이다. 자, 진정 소급 입법이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요건들을 갖추어서 합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특별법 2조는 적용 대상을 5.18 전후하여 발생한 범죄의 공소시효 특례법 2조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 행위라고 특정하고 있다. 그 대상 자체가 벌써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에 해당하는 범죄는 5.18 민주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당시 이미 형소법 249조에 의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그 적용 대상이 됨이 명백하다.
자, 5.18 특별법에서 이 사건이라고 특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관련 없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됨이 명백한데 이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자, 아래에서 보신 것처럼 모두 합헌 결정을 했으니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적용한다라는 것은 너네들이 대통령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고, 따라서 공소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 만료 전에 제기된 거다. 따라서 적법한 공소 제기고 이렇게 처벌받는 게 맞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은 진정소급이지만, 즉 공소시효 완성 이후에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소급 적용된 것이지만 이런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즉 그 사익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사항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이 허용되는 경우고, 따라서 합헌이고 이에 따라서 제기된 공소는 적법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